네, 오늘 메뉴는요, 우리 밥상에 꼭 필요한 거,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거를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김치 종주인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이제는 많이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또 중국산 김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부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김치 담그는 법도 잘 모르시고 또 그거를 또 사 먹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정말 쉽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치는 순한 맛, 매운맛 이런 식으로 담그려고 하거든요. 김치는 담글 때 우리가 풀 쓴다고 하잖아요. 네, 풀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여름, 지금 이제 막 여름 지나왔잖아요. 이 여름에는 보리, 밀가루 이런 거를 풀을 써요. 그리고 여름에는 감자루도 하고요. 쪄서. 네. 그리고 겨울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찹쌀가루, 그걸 보통 풀을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찬밥. 집에 찬밥 많죠. 그럼 찬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김치 담글 때 녹여서 그냥 믹서에 갈기만 하면 돼요. 대신 저는 오늘 통밀가루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풀 쓰는 거 보여주려고 제가 통밀가루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찬밥을 갈아도 돼요. 그런 거 조금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김치 담그기는 우리가 이 절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김치를 다 절일 거잖아요. 그래서 천일염을 조금 많이 넣어서 빨리 절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 담글 때는 조금 천천히, 너무 천일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 쓴맛이 많이 나면서 많이 짜지거든요. 네. 절임할 때. 그래서 오늘처럼 저만큼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빨리 담궈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쓰는 거지, 실은 집에서 할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네. 왜냐하면 집에서 한 3-4시간 정도 절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시간 채 안 하고 제가 김치를 담글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팁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간을 볼 때 약간 짭짤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담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얘네들을 제가 충분히 다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감이 많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약간 짜게 짭짤한 수준으로 양념장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임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맛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이제 조금 되셨죠? 오늘은 수업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시마 우린물, 그리고 또 하나는 간장.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간장, 이 다시마랑 간장은 감칠맛이 원래 나요. 그래서 젓갈을 넣지 않아도 젓갈과 동일한 맛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2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김치 넣을 때 담글 거예요. 이대로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꼭 준비할 게 하나가 있어요. 레시피북. 요리를 하시려면 각자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하셔갖고요.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왕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아, 내가 김치 담그는 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요리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레시피북을 하나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메뉴 같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보시냐면요. 여기가 유기농 비건, 우리가 쿠킹 클래스잖아요. 사실 그 유기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뿌렸냐 안 뿌렸냐의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2번째 비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낮춘다 이런 키워드로 해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비건 지향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 딱 먹는 순간 그 요리책에다가는 여러분들의 비법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오늘 예를 들면 감자탕을 먹었어. 근데 그 감자탕에 내가 그 고기를 넣지 않고 감자탕을 어떻게 해볼까? 라는 식의 레시피를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고기 들어가는 감자탕을 레시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만 치면 막 수두룩 나오거든요. 그건 나만의 레시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자탕을 먹고 여기다 감자에 고기를 안 넣고 저는 뭘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통째로 넣거나 조금 으깬 다음에 거기다 깻잎을 엄청 많이 넣으면요 감자탕이 돼요. 그거는 제가 요리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감자탕이라고 해서 한 게 있어요. 빨간색 감자가 나올 때, 홍감자 나올 때만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다른 그 김치들 보면 막 사이다도 넣고 다양한 것들 많이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김치와 다르게 딱 두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설탕 대신 많이 들어가는 거 저는 사과를 좀 많이 넣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했을 때 단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양파예요. 네, 그래서 좋은 양파 그리고 사과와 양파를 넣어서 우리는 단맛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넣고 나면 사이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발효가 엄청 폭발적으로 나는 아주 새콤달콤한 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사과하고 양파를 넣는다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원한 맛 좋아 그러면 배를 더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감을 넣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다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김치를 담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김치 손질해서 우리가 담궈 놓고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김치 담그는 것 때문에 요쪽 팀 열무 한 단, 이쪽은 열무 한 단, 이쪽은 배추 한 단 가지고 앞쪽으로 조금씩 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제가 손질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질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쪽 팀도 통 하나랑 열무 하나 갖고 오시면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보통 얼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그냥 버려주시고요. 이 뒷부분에 이제 조금 손질할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덜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속 안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부터 그냥 칼로 보통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담글 때는 많이 안 담그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칼로 다 끊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흐트러지죠. 그리고 쪼가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이것도 몇 센치로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집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조금 길게, 어른들은 긴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가족에 따라서 조금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나씩 왜냐하면 집에서 사실 이거 3단도 되게 많아요. 처음 할 때는 한 단씩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담궈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게 오늘은 사실 이제 따로 안 뺄 건데 나 된장국 같은 거 좀 해 먹을 거야 이러면 요쯤 두꺼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놓으시면 돼요. 따로 요런 것도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럼 요런 거는 나중에 삶아서
삶아서 우리가 된장에 조물조물 무치면 된장 무침이 되거나 물 집어넣고 하면 된장국이 되고 뭐 거기다가 두부랑 뭐랑 조금만 넣으면은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남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여기 자꾸 이렇게 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하고 속 안에 있는 애들 이런 거 다 이렇게 뺀 다음에 아 조금 크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모아서 도마에다가 칼로 한꺼번에 자르면 안 되나? 네 이렇게 네 풀냄새 나요. 그래요? 풀냄새 나요. 예,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물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다 풀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소중하게 다뤄주는 만큼 생명들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좀 심하게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 팀 갖고 가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열무가 있어요. 이 열무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끝 자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요거 버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잡고 한 번에 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끝 부분이 가끔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 남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생뚱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남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게 좀 얇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는데 왜 가끔 이렇게 머리 큰 아이들 있죠. 그거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손질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거 끝 다듬으시고요. 여기 끝에 거. 네. 그래서 요렇게 끝에 거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장 담글 때는 이런 굵은 거 있죠. 마찬가지로 요런 거 남겼다가 이제 노란색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남겼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국 끓여 먹으면 되죠. 얘네들도 이제 겨울에 우리가 김장 담글 때는 여기가 심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꺾어서 얘를 조금 해갖고 먹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취향껏 너무 어른 계신 집은 너무 짧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다음에 이런 데가 다 끝트리가 돼서 짜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끝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 정도로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없으면 나중에 김치를 하고 나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남겨두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다듬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다듬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소금을 사실은 좀 조금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간 안에 하려고 제가 조금 소금을 많이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요. 보통은. 전 보통 이제 소금물보다는 소금을 천천히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만 뿌려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빨리 끝내려고 소금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많이 해서 우리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양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제가 죽어 꺼내놓은 거 있거든요. 국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거기
얼갈이 좀 가지고, 네, 얼갈이 열무 가지고 이제 와주세요. 네, 이거 지금 엄청 많이 푼 거예요. 우리 시간 안에 빨리 하려고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소금물 여기 잠깐 놔두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다가 얘를 이렇게 충분히 놔주는 거예요. 네. 이제 소금으로 담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얘는 나중에 완전히 짜지겠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소금이 계속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글 때 우리 이제 막김치 우리가 배추 막 절임할 때는 조금만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얘를 한 움큼 또 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물 없이 할 때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소금을 좀 더 많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절이는 동안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밑에 있는 애는 완전 안 짜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녹으면서 갈 거니까. 이거는 소금물 없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고기다가 버리시고요. 자, 이제 아니에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얘를 뿌려요. 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뿌리긴 할 건데 여기다가 소금만 조금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그새 어느 정도 녹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뿌려주시고 위에다가 지금 우리 빨리 조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하고 하시는 거 꼭 염두해 주세요. 이거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안에 이미 소금을 조금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만 버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수증기가 이 안에 가니까 이건 여기다가 놔둘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자 요 팀은 가서 절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소금물을 가지시고 네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보통 김치 담글 때 이 천일염이 간수 뺀 천일염을 이용하셔야 돼요. 간수를 빼지 않은 천일염을 이용하면요 김치가 써져요. 가끔 김장한 김치 담가서 김치가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천일염에 간수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배추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뭐 양배추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그쵸? 양배추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사실 알타리 무라고 하는 아이들도 되게 비싸요. 하지만 그런 것도 계절별로 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다 스스로 절임 하셔도 되니까 네, 충분히 해보세요. 이쪽 팀은 고춧가루 없는 거 담그기로 했죠. 순한 맛 김치. 그러니까 사과 껍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얘가 있으면 고춧가루 있듯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 깎아주세요.
아, 예, 깎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다시마를 제가 생협에서 사서 미리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끓여서 할 수도 있고요. 담가서도 보통 해요. 그래서 다시마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담글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절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마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물에다 담가 놓고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뭐 출근할 거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를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담가서 충분히 우리고 나면 이것도 다시마도 요리할 때 쓰시면 되겠죠. 버리는 게 아니고 특히 어디다 두면 얇게 쳐서 밥에다 넣으시면 제일 좋아요. 밥.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우엉 같은 거 조림할 때 같이 넣어도 좋아요. 우엉 조림할 때 이 김치 담그고 남은 것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저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와서 제가 준비하게 돼서 지금 미리 제가 준비해 놨어요. 자, 이렇게 저는 다시마 물을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좋은 다시마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보면 미역기까지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 이렇게 다시마 물 하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양념은 마늘, 그쵸? 마늘, 그리고 생강을 제가 미리 다져놨어요. 네, 생강.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고춧가루를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엄마, 할머니들 보면 이런 거 사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춧가루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시고요. 이런 것도 있고, 자, 김치를 담글 때 얘도 넣고, 그리고 요런 마른 것들도 넣고, 요거는 뭐냐면요, 약간 매운 아이예요. 요거는 안 매운 거, 요거는 매운 거. 그러니까 김치 담글 때 우리 집은 고춧가루는 넣지만 매운 거 못 먹어. 그러면 이런 건 안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이왕 김치 담글 때 조금 더 맛을 내고 색을 예쁘게 하는 법은 이런 거는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고춧가루만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김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시장이나 마트 가면 이런 거 지금 판다고 막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게 다 햇수로 추석 전에 다 농부님들이 수확해서 말려서 태양초야 하면서 막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죠. 수공이 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365일 나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나오는 거를 조금 사서 앞으로 조금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치를 담글 때 사실은 얘 하나만 넣어도 되지만 이것도 넣고 얘도 넣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를 같이 넣어주면 색도 예쁘지만 맛도 좋아지거든요. 여기 안에 나오는 성분들이 또 맛을 내주는 거예요. 김치 맛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안 매운 거, 안 매운 붉은 고추에 조그만 건 다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건 다 청양이야 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집에 취향껏, 취향껏. 근데 저는 일단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이게 다예요. 양념 들어가는 거. 자,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넣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 안 넣고 배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원한 맛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배를 넣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김치에다가 설탕 안 넣어요. 네, 지금처럼 양파하고 사과를 넣으면 매우 그 탄산 같은 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새콤달콤. 그래서 요게 양념이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런 거 사서 가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쪽 팀은 제가 고춧가루를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껍질을 다 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은 이 팀에 주시면 돼요. 껍질은 여기는 껍질째 깔 필요가 없어요. 왜? 고춧가루가 들어갈 건데 얘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껍질은 담으셔갖고 이 팀에다가 주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양념은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마늘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조금, 아이고, 네,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네, 조금씩 이렇게 뜯어갖고 이제 여기서 다 가는 거예요. 갈기만 하면 되세요. 이때 갈 때 무슨 물로 하냐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로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거 왜 우렸냐면 지금부터 물이 필요하고 이 믹서기를 갈 때 요걸로 갈기만 하면 돼요. 특히 우리 팀은 풀 쓴 거, 밀가루 풀 쓴 걸로 김치를 담글 거고요. 우리 팀은 이 찬밥, 제가 찬밥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통곡물만 드리다가 흰밥 먹고 싶어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흰밥에 찰현미 섞고 여기다 이제 좁쌀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찰조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찬밥이 남았어요. 그러면 김치 담글 때 요 찬밥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도 다시마 우린물로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마 우린물은 2개를 다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요팀 거 하나, 요팀 거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 양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믹서에 갈 거니까 대충 썰면 돼요. 네. 네네. 자, 요거 볼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볼. 조금 더 깎아주세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면. 네. 네. 자, 요것도 제가 미리 요거 다 믹서기에 갈 거니까 선생님들 뭐 몇 센치 이런 거 없어요. 믹서기에 그냥 갈 거니까. 조금 매운 것도. 네, 요거 제가 보여주기 용으로만 할게요. 자, 다시마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렇게 그냥 곱게 다 갈면 돼요. 이거를 모르실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다 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요런 거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요 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과랑 가지고 있는 걸 다 먼저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넣냐면 지금부터 넣으면 너무 곱게 되죠. 그래서 다 갈고 마지막에 고추를 갈아주는 거예요. 얼마큼 갈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곱게 갈면 안 예쁘고 맛 보기도 좋지 않아요. 약간 굵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다 안 갈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 갈아주세요. 여기 속안에 더 안 갈렸거든요. 됐거든요. 자, 이제 조금 갈렸어요. 다 갈렸어요. 이게 다 갈렸으면 이때 이 물고추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물고추랑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위. 네. 이건 다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어때요?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쪽 팀은 이제 고춧가루 없을 거니까 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갈려요. 예쁘죠? 이 밥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과 양파 갈때 같이 가나요? 그쵸? 네. 사과랑 양파를 다 간 다음에 밥을 조금씩 덜어서 넣으세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네.
고추 넣기 전에 먼저 밥을 넣어서 먼저 갈아주세요. 우리 팀들 다 마찬가지로. 네. 김치 담글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밀가루 풀 쓴 거 있죠. 네, 아까는 이제 우리가 밥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밀가루 풀 쓴 거. 네. 걸쭉해진 거예요? 네, 걸쭉해. 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왜 이쪽은 밥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풀을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고춧가루를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좀 많이 들어가는 김치가 될 거고, 만약에 밥이 약간 거무스름한 게 여기 들어가면 안 예쁘죠. 네. 그러니까 이쪽 팀은 풀국을 써서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네. 음식이 깔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내가 아까 어떤 분이 잡곡밥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근데 고춧가루가 없는 상태면 잡곡 형태로 막 보이잖아요. 뭔가가 거뭇거뭇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팁으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나중에 요 풀국은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고 양념 만들 때 섞으면 되겠죠.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뭉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좀 갈고 싶어 그러면 좀 갈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할 때. 자, 그래서 네. 자, 아까는 들어 올리는 건가? 얘는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르네요. 풀림이 이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랑 좀 다르네요, 스타일이.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제가 막 만졌으니까 요거 넣고 또 요렇게 요거 양파 좀 조금 해주세요. 보니까 조금 더 얇게 써는 게 잘 갈려요. 네. 지금 얘네들이 사용을 좀 많이 해서 네, 하니까 네. 이거 찹쌀로 안 하고 밀가루로 하신 거는 이유가 밀가루? 여름에는 우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이제 열무랑 얼갈이는 여름에 해먹는 김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리, 그리고 감자, 밀가루 이런 게 다 찬 성질이죠. 여름에 먹었을 때 찬 성질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찹쌀 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밥은 열을 보통 내줘요. 몸에. 그래서 겨울에는 또 그렇게 계절에 맞춰서 또 그런 풀 쓰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용도.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통 밀가루 풀을 많이 써요. 자, 이제 양념 중에 대파랑 쪽파 다듬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부재료 다듬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항상 요리는 팁이 하나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이제 이런 길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거 들어갈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 재료보다 부재료는 약간씩 짧은 게 요리를 하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얼갈이랑 열무를 그냥 5cm로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한 3cm로 하는 거예요. 조금 짧아야 된다고 말해. 만약에 쟤를 7cm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항상 주 재료보다 부재료는 약간 짧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쪽파는 이게 조선 쪽파 조그만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쪽파 중에 머리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쪽파 할 때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뭐 별거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까 그 부재료보다 조금 짧게 그냥 쳐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런히 하셔갖고요. 미리. 아까 요 정도로 요 정도로만. 부재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쪽파에 가지고 계신 거는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요 정도로만 다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대파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파는 김치 담글 때 열무랑 얼갈이 두 단 하면 대파 하나 정도 들어가요. 많이 안 넣거든요. 그러면 대파 근데 우리가 사면 많이 사잖아요. 그럼 팁은 뭐냐면 지금처럼 다듬지 말고 통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제가 부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재료는 이만큼 해서 아까 요런 거만큼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통째로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뭐 반 갈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반 해서요. 네, 반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반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여기 어떤 애들은 갈린 애들이 있어요. 갈린 애들 그냥 결 맞춰서 그냥 잘라 주는데 얘는 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이제 얘는 파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쪽파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거기서 유리 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아니요, 제 통, 그 유리. 네, 예, 예. 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이 상태로 김치통이잖아요. 그러면 대파는 보통 많이 안 넣어요. 여기서 이제 즙 같은 거 나온다고 질질 흐른다고 보통 많이 안 넣거든요. 얘는 이 상태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김치를 넣기 시작하면 얘는 언제 먹을까요? 마지막에 김치찌개 먹을 때나 다 익어서 나오기 때문에 맛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파는 여기다가는 이제 대파를 다듬어서 쪽파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대파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김치를 나중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쪽파 이제 대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이쪽 팀 이거 갖고 가세요. 네. 다들 와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순한 맛이잖아요.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어줘야죠. 네. 그리고 여기는 고춧가루 안 넣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혹시 김치가 거의 안 절여졌거든요. 그렇죠? 거의 안 절여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우리가 소금을 넣는 거예요. 양념.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많이 절여져서 간이 다 된 상태에서는 얘가 아까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짭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자, 얘부터 이제 소금을 다 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 국자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좀 저어주세요. 네. 국자 하나. 수저가 수저를 제가 들라고 한 거는 간을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냥 몇 분만. 자. 이제 이게 소금이 우리가 저거 하는 동안 얘가 간이 조금 어느 정도 소금이 녹아야지 양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팀, 고팀 수저 몇 분만 간을 봐주세요. 자, 여기 우리 선생님, 네. 자. 네. 맛있어. 아니, 맛있는데, 자, 짜야 돼요. 별로 안 짜요. 안 짜죠? 네. 소금이 안 녹아서. 아니, 근데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 우리 저거. 자, 저으세요. 아, 네, 조금 더 짜야 돼요.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저거 안 절여서 쟤네들이 수분이 막 나올 거예요. 약간, 조금만 더 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자, 이거 마저 녹여주면, 마저 이제 헹궈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고춧가루 넣는 거예요. 이 팀은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어야죠. 네. 여기 좀 짜고 맵죠? 네, 매콤. 여기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고춧가루. 네, 네. 자, 보세요. 네. 자,
매콤하지만 김치가 원래 발효가 다 되고 나면 이거보다 덜 매콤한 거 아시죠?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김치가 다 익으면 이거만큼 안 매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또 섞어주시면 되세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선생님 섞어주시면 되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끝났어요. 자, 됐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다 씻어주세요. 이제 버무리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이게 조선간장이에요. 여기 간장. 국간장이라고 하는 거. 그쵸? 네, 우리가 보통 한식 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얘네가 매주랑 소금만 들어가서 만든 거 아주 짠 아이예요. 네. 자, 아직 안 넣었어요. 다 이제 다 녹고 난 다음에 넣는 거예요. 간장은 나중에. 다 씻어 일단 김치를 다 씻어서 물기를 조금 빼줘야 되니까 다 씻어서 이쪽으로 모일게요. 이제 버무리는 것만 보여드리면 각자 버무려서 자기 용기에 담아서 가는 거예요. 다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간장은 많이 넣고 조금 넣고가 아니고 그냥 여기 주걱정 이런 국자가 있으면 한 국자를 한 요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감칠맛이 나요. 우리는 지금 다시마로 다 했기 때문에 감칠맛이 원래 나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넣고 제가 적당히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리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몇 리터 몇 스푼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딱 2번만 틀리면 돼요. 살면서 조금 넣으면 싱거운 거, 많이 넣으면 짠 거 수준이에요. 딱 그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량컵 무슨 이런 스푼 같은 걸로 계속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게 없으면 요리가 되지 않아요. 막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지만 적당히 막 넣기 시작하면 사람이 많든 사람이 없던 적당히 간을 넣으면서 맛을 보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다 살았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대충 이게 요 아이들이 비율 요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자 그것도 넣어주세요. 네, 여기로. 자, 이제 실은 우리 지금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지금 다 한 거를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다 넣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다 넣고 자, 네, 지금 얘까지는 다 양념이에요. 네. 막 뒤집을 필요 없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양념장을 위에다 버실 거니까 풋내 나잖아요. 그쵸? 풋내 나니까 너무 막 버무리지 마세요. 지금 살짝만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요거 하나만 제가 다 채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치를 다 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냄새 풋내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김치 담그기. 네. 이게 김치 끝이에요. 너무 쉬워서 지금 다들 표정이 이게 김치야? 라고 하는데 이 김치 정말 쉽죠? 자, 여기도 간장을 넣어요. 네. 괜찮으니까 간장을 아까 여기 우리 같은 거니까 네. 여기도 그냥 간장을 이렇게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색이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백김치나 이런 거 담글 때 보통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 망에다 담죠. 근데 샐러드처럼 먹는 김치는 그냥 망에 담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새콤달콤해요. 버리는 거 없이. 자, 이렇게 다 섞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왜 백추는 안 갖고 왔어? 얼갈이니. 아, 네. 자, 그러면 그 사이 제가 또 이거 다 섞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자 배추김치 이렇게 담그듯이 얘도 이제 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여드리는 거가 의미가 뭐냐면은요. 너무 막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못 섞어서가 아니고 자, 이제 이거 한 번 그리고 얘도 한 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담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팁은 딱 하나예요. 너무 막 섞지 말라고.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막 섞잖아요. 안 섞어도 돼요. 얘네들은 그냥 오늘 저녁부터 먹어도 되는 아니요. 열무 때문에 안 돼요. 열무가 매운맛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냥 상온에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2, 3일 뒤에 먹으면 맛있어요. 바로 이거요. 국물은 나중에 버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용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안에 간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요. 자, 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물도 차오를 거예요. 이게 제가 보여주기 용으로 놔둘게요. 여기 간장 말씀드릴게요. 자, 김치 담글 때 우리가 젓갈 대신 간장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간장을 넣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트에서 파는 GMO로 만든 간장 말고 이렇게 유기 간장, 네, 메주와 소금만 들어가 있는 간장으로 넣으시면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젓갈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팁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지금 물을 넣지 않았어요. 다 다시마 우린물을 넣었으니까 김치 만들 때 다시마 우려서 넣고 감칠맛은 간장으로 넣으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열심히 여러분들 그릇에다가 담으세요. 네. 자, 그리고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 아침에 김치를 담궜는데 너무 싱거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소금을 넣으면 김치가 완전 써져요. 네,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먹을까요? 꺼내는 김치만 살짝 간해서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365일 건강하게 반찬 걱정 없이 사는 법은요. 가장 좋은 우리의 국산 재료로 김치를 담가서 먹는 겁니다. 우리 김치 담가서 먹도록 해요. 고맙습니다.